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 재학 중인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Principles and Practice of Explainable Machine Learning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이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용을 압축해서 준비를 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개인생활 그리고 공공생활에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의 데이터에서 패턴과 구조를 발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데이터 과학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즉 AI가 제안한 결정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중 대부분 데이터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내부 동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이 explainability입니다. explainability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가지는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가, 모델을 어떻게 신뢰하는가와 같은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경우 explainability를 통해서 모델을 이해하게 되고 디버깅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의 경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결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적절한 모델과 설명 가능함이 필요하지만 모델의 보급과 복잡성이 증가하여서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는 데이터의 편향, 모델의 단점에 관한 확신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들이 explainable machine learning 분야를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도구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해당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transparency의 개념과 explainability의 평가 기준,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설명 유형을 포함한 explainable machine learning의 일반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explainable machine learning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연구합니다. 프레임워크는 다른 두 개의 분류학적 관점으로 연구되며 마지막으로 퓨테이티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중심으로 내레이티브를 구축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모델을 설명할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업계 실무자가 의도한 적용 범위뿐만 아니라 그 explain이 다른 개념을 푸는 것을 돕기 위해 개념과 스트래티지를 정제하여 분야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도록 합니다. 해당 연구는 통계적 관련성에 의존하는 것에 의한 분류나 예측을 주된 목표로 머신러닝과 패턴 리코그나이션에 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모델이 있지만 주류 머신러닝 모델과 모델에서 추출할 수 있는 통계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먼저 설명 가능성의 관점에서 세 가지 지표 중 트랜스페어런시를 보겠습니다. 네, 트랜스페어런시는 투명성이라는 뜻으로 모델 내부 작용에 대한 인간 수준의 이해를 의미하여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합니다. 먼저 simulate ability는 트랜스페어런시의 첫 단계이며 모델이 인간에게 시뮬레이션 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컴팩트한 모델만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decomposability입니다. 모델을 부분으로 분해하고 이들 부분을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algorithmic transparency입니다. 모델이 아웃풋을 생성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KNN과 같은 유사성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인스턴스를 분류하는 모델은 절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속성을 충족합니다. 네, 다음은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에는 comprehensibility, fidelity, accuracy, scalability, generality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유형에는 텍스트 설명, 시각적 설명, 예제에 의한 설명, 단순화에 의한 설명, 여기 예제에 의한 설명과 단순화에 의한 설명, 그리고 기능 관련성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연구의 전체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모델들을 투명과 불투명으로 나누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델에 대한 사후 설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사후 설명 모델은 아그노스틱과 모델 스페시픽으로 나눠지며 다시 아그노스틱과 스페시픽은 explainability 카테고리와 principles로 나눠집니다. 네, 해당 표는 transparency 모델과 opaque 모델의 종류에 따른 비교를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정의한 simulatability 그리고 decomposability, algorithmic transparency를 통해 전반적인 비교를 했고 opaque 모델 같은 경우는 사후 설명을 통해 전반적인 비교를 보여줍니다. 네, 다음은 explainability machine learning의 capacity framework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당 표를 통해 데이터 변환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서로 다른 explainability 접근법의 능력을 구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널 쉐이크 방법을 보면 데이터 변환이 필요 없고 설명 방법은 feature relevance이며 범주형, 연속형, 변수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다와 같은 특징을 해당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xplanation type framework입니다. explanation별 장단점을 대조한 표를 보여줍니다. 이 표를 보면서 이제 어떤 설명 방식을 쓸 건지 정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으므로 뒷부분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이제 투명 모델과 불투명 모델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대부분 아는 모델이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리니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그리고 디시전 트리 KNN, 그리고 룰 베이스드 러닝 그 GAMS, GAMS, 그리고 베이지안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투명 모델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불투명 모델에는 랜덤 포레스트와 서포트 벡터 머신인 SVM, 그리고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인 NNS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랜덤 포레스트와 모델 아그노스틱의 설명 가능적 접근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최고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이지만 그런 explainability를 희생해야 하므로 이 클래스의 모델에 대해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사후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몇 가지가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크게는 먼저 간단화와 규칙 추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모델의 혼합으로 RF를 근사하는 방법이 2016년에 연구되었고요. 싱글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근사하는 방법이 2016년에 또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eature relevance입니다. 데이터 세트 내에서 feature의 값을 허용한 다음 다양한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본래 모델과 새로 획득한 모델 간의 품질 차를 평가하는 방법이 1985년도에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데이터 포인트가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분류되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하면 원래 데이터 포인트와 유사하게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2017년, 그리고 모델의 퓨처 중요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지표를 개발한 연구가 201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네, 모델 아그노스틱에 관한 설명적 접근으로는 simplification을 통한 explanation입니다. 해당 방법으로는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 앵커, GREX와 같은 연구들이 실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층 신경망을 위해 개발된 explainability 접근 방식에 대한 요약입니다. 다층 신경망은 표현력이 뛰어난 계산 모델로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최첨단 성능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아키텍처와 학습 체계는 복잡한 계산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므로 단일 레이어 퍼셉트론과 같은 단순한 모델을 넘어서면 어떤 수준의 트랜스페어런시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층 신경망 모델은 몇 가지 다른 방식을 채택합니다. 스레드, KT, 딥레드와 같은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인 페다고기컬에는 HY, PINV, RXRAN, RX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View and Suggestion입니다. Explainability AI에서 사용자가 얻고자 하는 사용자가 얻고자 하는 explanation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explanation에 대한 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local explanation은 장점은 로컬 관심 영역에서 모델의 동작을 설명하고 인스턴스 수준에서 설명을 작동하지만 글로벌 규모로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작은 동료는 매우 다른 설명을 초래할 수 있고 그 일부 접근 방식은 안정성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simplification은 간단한 대립 모델은 불투명한 것을 설명하고 규칙과 같은 결과적인 설명은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대립 모델은 원래 모델과 근사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립 모형은 그들만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추론을 검사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할 때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여러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베이스 케이스를 추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케이스 스터디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제인을 사례로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었고요. 제인의 프로젝트는 explainable AI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대출 승인 여부를 평가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투명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서 결정 경계를 명확하게 해석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을 즉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과 일반화 가능성을 달성하는 불투명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이는 투명 모델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결과 정확도가 만족스럽지 않아 불투명 모델을 시도했고 거기서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나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제이는 쉐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모든 질문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쉐입은 당면한 인스턴스만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제이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시각화를 통해서 인스턴스와 글로벌 수준 양쪽에서 모델의 추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는 이해관계자와 새로운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플롯의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였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테스트 세트에서 모델이 대출을 거부한 어떤 특정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전문가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인에 대해 물어봤고 제인은 이것에 대해서 카운터 팩추얼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제인은 신청자가 한 번의 지불을 놓쳤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설명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 모델이 수락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은행 전문가들은 누락된 지불수의 영향력을 보았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따라서 제이는 그에 대해서 앵커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는 모델의 성능과 설명 가능성에 모두 만족을 했지만 추가 검사에서 훈련 데이터셋에 노이즈가 너무 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를 삭제하면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제인을 찾았고 제인은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모델 성능을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인에게 모델의 동작을 설명하는 일련의 규칙을 글로벌 규모로 가질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규칙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인스턴스 비율을 통해 글로벌 규모로 일반화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위와 같은 사례들을 예시로 들었고요. 따라서 이 연구는 그 Explainable AI에 대한 다양한 개발 및 측면에 대한 소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Explainable AI는 상대적으로도 아직 새롭고 개발 중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더 잘하는 방법을 만들거나 더 설명을 빠르게 하거나 긴급한 이슈에 대해 제재를 걸거나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Explainable AI는 강력한 모델별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Explainable AI 접근법이 적대적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투명 모델과 투명 모델의 명확한 의미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그 PPT 내용, 네. 그 논문 내용이 30장이 넘어가서 일단 너무 길어서 중간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였고요. 직접 논문을 읽어보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